배기음을 한번 들어볼까요? 자, 오늘 리뷰할 차량은 BMW X5의 E70 모델입니다. 이게 E바디 모델이고, 첫 번째 SUV는 E53 모델이고, 요거는 이제 E70으로 2세대 모델입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세대는 아닙니다. 1세대 같은 경우는 레인지로버의 시스템과 E39 시스템이 들어간 그런 차량을 이제 BMW에서 첫 SUV로 출시를 하고 나서, 그리고 이제 이 2세대 모델이 2007년부터 이제 2세대 모델이 이렇게 출시가 되어서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0년도 모델입니다. 2010년도고 보통 디젤 모델을 X5는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. X5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량들도 똑같아요. 국내에서는 이런 차량들이 이제 보통 디젤 모델이 많은데, 저도 사실 이 차량을 처음 봤습니다. 가솔린 모델의 4400cc의 408마력짜리 모델입니다. 모델명은 50i 모델이고요. 그리고 저도 이제 디젤이면 이거에 대한 리뷰가 좀 많아서 찾아보려고 하는데, 이 차량을 좀 찾아보니까 13년도에 어느 이제 딜러분인 것 같아요. 이 차량을 리뷰를 하나 해놓은 거를, 그거를 보고 이 차량의 신차 출고가가 한 1억 2,500 정도 하는,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잖아요. 굉장히 고가의 SUV 차량이다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. 이 차량은 순정 지향에서 약간 전차주분만의 이제 스타일로 순정에 벗어나지 않게끔 튜닝을 했다고 하는데요. 그 부분이 뭐 튜닝이라고 할 것까지 놓고 뭐 랩핑 같은 걸 했다고 합니다. 키드니 그릴이랑 그리고 사이드 미러, 그리고 이제 지금 차주분이 가지고 와서 여기에 다시 랩핑을 했고요. 이 50i 모델에는 레터링이 M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했는데, 요것도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구매를 해서 이제 붙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처음 봤던 사람 입장에서 M이 붙으니까 괜히 좀 멋진 느낌이 들기는 드네요. 그리고 이 차량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차량 V33 NF 소나타도 할 건데, 거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팀 테스트 드라이브 스틱 레터링이 이렇게 붙어 있네요. 저도 여기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. 저도 이 스티커를 붙은 차량을 예전에도 한번 탔었고요. 자, 그리고 원래 순정 휠에는 19인치 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근데 여기는 전차주분께서 BMW 20인치 M 휠을 넣어서 이제 탔다고 합니다. 지금 차주분도 이렇게 타고 계시고요. 요거 지금 타이어는 지금 윈터 타이어가 꽂혀 있는데, 지금 윈터 타이어를 끼워서 그 국내 금호 아이젠 RV라는 걸 하고 있고, 원래는 이제 미쉐린 타이어가 원래는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이 차량이 어떻게 보면 고배기량 차량이잖아요. 고배기량 차량 같은 경우는 BMW나 어느 브랜드거나 일반 범버나 사이드라든지 이런 것들 좀 선들을 더 넣어서 다이나믹하게나 좀 럭셔리하게끔 보이게끔 해서 이 차량이 그런 줄 알았는데요. 이 차량도 그렇고 딴 모델도 그렇고 순정 바디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한번 영상을 편집할 때 M과 이 50i와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래 보시면 순정인데도 사실 저는 뒷면이 훨씬 더 예뻐요. 프론트보다 리어 디자인이 더 예쁜데, 프론트도 확실히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나오는 3세대부터 그리고 4세대까지는 뭔가 지금 이 모습보다 약간 원형선을 더 살리는 느낌이 드는데, 저는 그래서 딱 이 70 바디 요게 조금 디자인 개인 취향에서는 더 선호가 더 된다고 할까요? 일단은 대류등 때문에 좀 더 이 차량이 각져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이 차량 타이어가 승용차 위치에서 봤을 때 차주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뒷타이어가 315 타이어입니다. 보통은 X6 이쪽에서 많이 들어가는데, 이제 X5에서도 이제 휠을 바꾸면서 좀 더 빵빵하게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네요. 이렇게 대류등 하나 때문에 이 선들은 굉장히 좀 각져 보여서, 저는 이제 올드카 옛날 차들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오래된 차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. 요즘 차와 다르게 좀 각이 져 있어서 좀 센 느낌이 드는데, 이 차량도 2010년식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리어 디자인이 지금 나오는 G바디 디자인보다 저는 리어만큼은 확실히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줌을 당겨서 보면 이 대류등, 그리고 이 M이 주는 감성,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선 하나, 그리고 하단 부분에 선 하나, 그리고 약간 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이 부분에도 선 하나가 더 들어가서 총 3개의 선을 그냥 쭉 그어놨어요.
그러다 보니까 하드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, 좀 다이나믹해 보인다. 저는 BMW라고 하면 그냥 다이나믹하다라는 느낌이 강해서 최근에 나온 G바디들은 사실 그런 성격들은 좀 없거든요.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, 그래서 옛날 BM들 한 10년 이상부터 차량들을 리뷰를 할 때는 그때 제가 좋아하는 그 감성은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이제 틱 같은 경우도, 그리고 이제 차를 조금 구분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머플러 팁을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. 이것도 순정 팁인데 모양새가 이제 일반 30D라든지 이런 일반 모델에 비해서 좀 더 스포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거는 배기 라인은 엔드만 커스텀으로 작업을 해놔가지고 순정에 대한 그런 거는 들을 수가 없는데, 작가 타고 나왔을 때 요 배기음이 중저음으로 굉장히 좋긴 좋았어요.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저도 230이랑 Z3를 지금 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BM이 중저음이 배기음이 마음에 드는데, 이거를 커스텀을 통해서 좀 더 이 소리를 좀 부각시켰다 이런 예. 그리고 이제 심지어 여기는 8기통입니다. 운전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차량은 첫 번째 핫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? 저도 이 차량을 보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, 핫비 레이아웃이 처음 들어간 V8기통의 터보차저라고 합니다. BMW에서. 이 핫비라는 게 뭐냐 하면, 지금 엔진 커버가 이렇게 써져 있어서 모르겠지만은 이게 V8입니다. V8이면 이렇게 V자 형태로 돼 있는데, 요 V 안에 이제 터보 차저 골뱅이가 들어가는 이 레이아웃이 이 BMW 이 차량에 적용됐다고, 이게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. 그런데 이게 무슨 엔진 커버가 가까문유처럼 정말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. 요즘 나오는 엔진 커버보다 훨씬 더 예쁜데요. 이것도 혹시 트윈 터보예요? 전 싱글 터보인 줄 알았는데 M이 트윈 터보인 줄 알았거든요. 아니, 둘 다 트윈 터보고 예. S63 엔진이고 M은 M63인데 요 기본 베이스는 같은데 약간 걔가 이제 스포츠 개선품이라고. 엔진이 나온 이후에 벤츠 같은 경우에도 4.0 트윈 터보가 지금 뭐 500단위 차들의 약간 주력 엔진이 됐는데, 이전에는 그 터보 자체를 이렇게 매니폴드 밑으로 빼서 이렇게 배출을 하는 게 많았지만, 요 엔진 타는 입장에서 약간 자부심을 가진다. 그 이제 엔진 상단부에 터보를 올리는 이런 스타일이 요 엔진 이후에 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. 맞아요. 단점이 또 열이 많아서. 이 터보에 대한 뭐 장점 단점은 한번 운행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. 엔진룸을 보니까 확실히 엔진룸을 보면 차주분이 얼마큼 차를 아꼈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안 타고 이러면 깨끗하겠지만 15만 타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제 Z3 엔진보다 더 깨끗합니다. 누유 같은 거 있어요 이거? BM이 누유가 완전 고질이잖아요. 이번에 오버를 풀로 해서 누유를 완전 없게 잡았죠. 엔진 오버람했어 엔진. 작업기 보시면 풀로 내렸어요, YB에서. 심지어 이 차량은 매물로도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차량이 깨끗하구나. 차량은 이런 차량을 사실 사야 됩니다. 제가 중고차도 엄청 많이 사보고 올드카도 많이 사봤는데, 사실 차량은 히스토리가 확실한 거를,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가 병적 관리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거는 말로만 적은 사람은 진짜 그건 거짓말 같은데, 병적 관리 안 하고 그냥 히스토리들을 쭉 진짜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기록된 차량들이 있잖아요. 그런 차량들 중에 이 차가 하나인데, 이런 차량을 저는 개인적으로, 만약에 이 차량 시세가 뭐 2,500인데 이 차가 2,580에 나왔다고 하거든요. 2,580이다 그러면 야 비싸다 하고 안 사면 진짜 그거는 좋은 매물 놓치는 겁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그래요. Z3도 그랬지만은 저는 사고 싶은 모델이 있으면 기왕이면 좀 더 비싼 모델을 삽니다. 왜냐하면 그만큼 차주분이 먼저 정비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정비에 대한 스트레스는 그렇게 없거든요. 근데 이제 차주분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차량은 오버하면 보통 엔진 이거는 좀 들죠. 뭐 얘는 뭐 8기통이더라고요. 그럼 한 600 정도 든 거예요? 600은 넘었고 뭐 800은 좀 안 되고 뭐 그 정도 한번. 와, 씨.
그렇지. 아깝다. 근데 그거에 후회를 안 하는 게 예. 전차주분도 사실 예. 관리를 되게 잘하고 제가 그 BM 캠페인 작년 11월에 가고 나서 예. 이제 보름 뒤에 차를 넣었는데 예. 정식 센터 어드바이저가 예. 얘기하는 게 차의 뭐 정상적인 누유라고 그랬어요. 아, 차를 내려보니까 완전 그 핫비 엔진의 특징이 나오더라고요. 맞아요. 이게 그래서 구매 당시에도 뭐 저도 이제 뭐 200마력 후반대 정도 차를 타다가 이제 이 차를 예. 겪었으니까 차가 아. 엄청 경쾌하다 생각을 했는데 예. 정비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는 한 300마력 후반도 안 나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. 아, 이게 정비빨이라는 게 맞아요. 뭐 확실히 차이가 저도 차를 고치면 고칠수록 아, 차가 원래 잘 나가는 차구나 라는 걸 좀 느낀 적도 있었거든요. 아, 그리고 이제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. 오래부터 요거 실내에 사이드 스텝은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 순정입니다. 요렇게 이제 원형 패턴들이 이렇게 들어간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우드가 들어가 있고, 사실 BM은 조금 심플합니다. 요즘은 좀 모르겠지만은 이 당시의 차량들, 이전의 차량들을 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다고 해야 되나? 네, 그렇습니다. 좀 심플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앤틱하고 아날로그적 느낌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데, 그런데 여기에 발판들을 보면 M 이것도 바꾸신 거죠? 그런 거는 뭐 소소한 건 예. 바꿨죠. 근데 확실히 BM에는 M이 적혀 있는 게 참 뽀대는 납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스마트 키가 없는 버전입니다. 이 차량을 보시면 주차 중 모션 감지 녹화 10건 이상과 충격 감지 녹화 1건과 지능형 충격 감지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.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. 자, 이렇게 쭉 보시죠. 3 시리즈건 5 시리즈건 7 시리즈건 X 시리즈의 먼 시리즈건 BMW는 이렇게 패밀리 인테리어 룩이 있습니다. 패밀리 인테리어 룩.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전자식 기어가 진짜 핫했거든요. 요즘은 다 쓰지만은 처음에 이 차량의 이 전자식 기어를 봤을 때는 와, BMW가 역시 BM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거 하나 때문에. 왜냐하면 완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아니잖아요. 그냥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더 강하잖아요. 근데 이거를 딱 봤더니 어느 브랜드보다 이게 좀 더 세련미가 있더라고요. 조고 다이얼은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려워서 잘 안 쓰고요. 그리고 뭐 오토홀드도 있고 전자 파킹에 확실히 차량이 큰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넓게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뭐 휴대폰 같은 거 둬도 될 것 같고, 이 안에는 잿더리가 있네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양문형으로 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개별마다 있는데 이 차량 이걸 딱 열었는데 굉장히 쫀쫀하게 열리거든요. 이것도 사용감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글로브 박스 버튼은 여기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양문형으로, 트렁크 라인도 보시면 양문형으로 열리거든요. 자, 이렇게 손으로 닫게끔. 이런 것들은 X5가 아무래도 준대형 SUV다 보니까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네요. 그리고 시트가 왜 이래 말랑말랑하고 편하지? 이게 50i만 컴포트 시트가 그래요?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웨이수가 다르죠. 방향이 럼버 서포트나 예. 이런 게 조절이 따로 되고, 그래서 이게 아. 엄청 더러워지거든요. 아. 럼버 서포트. 그리고 이제 이런 등받이나 이런 각도, 그다음에 요 면 이런 것들이 좀 조절이 되는, 좀 기능이 어떤 BM 모델들 뭐 3대 옵션 중에 예. 하나로 컴포트 시트를 뽑는데 예. 차이는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고급 SUV답게 시트를 딱 앉으니까 굉장히 푹신하고 좋네요. BM의 시트 치고는 저는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열을 한번 보면 2열은 확실히 넓네요. 와, 넓은데 와, 1열 넓다. 시트가 이제 1열 타다 보면 예. 확실히 컴포트 시트가 편하구나. 맞아. 딱 이게 하니까 확실히 2열 시트가 확실히 1열보다는 불편하긴 한데, 그래도 이 시트 자체가 가죽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요. 약간 야채 가죽, 베지터블 레더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BM 디자인은 저는 이래서 좋습니다. 차가 좋든 안 좋든, 차가 작든 크든 간에 그냥 디자인이 일체감이 있잖아요. 일체감이. 우리나라는 2004년도부터 패밀리 룩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. 근데 이 BMW는 이미 옛날부터. 그리고 이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확실히 BMW가 원래 2010년도 5 시리즈를 타면 좁은데, SUV가 제가 말을 하다 생각났습니다. 5 시리즈는 누구나 탈 수 있는데요, X5는 누구나 못 탈 가격이
형성되어 있습니다. 말씀드렸죠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억 2,500을 내야 돼요. 5 시리즈를 살려면 6천 전후를 내면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 SUV가 더 넓고 편하고 더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위쪽에 하나 열리잖아요. 그리고 이 하단도 이거를 딱 당기면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. 그렇게 해서 짐을 실을 때 개인적으로 조금 더 편한 이렇게 양문형으로 언더에서 이렇게 나와주는 거는 그냥 오픈되는 것보다 저는 좀 나은 것 같아요. 여기 한번 올렸다가 넣을 수 있는. 이거는 X5의 단점이었다고 합니다. 지금은 전동식 트렁크가 있는데 이거는 애프터마켓에서 작업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 애프터마켓에서 작업을 했다라고 말을 안 하면 모를 정도로 잘 작업이 되어 있어가지고 X6에는 전동식이 있대요. 근데 X5에는 없습니다. 아마 X5가 나오고 X6가 나오면서 X6는 좀 더 프리미엄 고급 버전으로 나오고 이거는 약간 고급 생활용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? 네. 아무튼 이제 고급 라인을 X6로 뺀 것 같아요. 자, 이것만 누르면 되나요 지금? 순서는 무조건. 순서는 여기를 먼저 닫고 그리고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. 그런데 확실히 이 차량은 뒷모습은 너무나도 예쁩니다. 자, 이렇게 외관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. 주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